I was 13 when I first got access to a computer. My parents bought me a Macintosh in 1984 when I was 8 years old. Learning how to program didn't start off as wanting to learn all of computer science or trying to master this discipline or anything like that. It just started off because I wanted to do this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fun for myself and my sisters. And I wrote this little program and then basically just add a little bit to it. And then when I needed to learn something new, I looked it up either in a book or on the internet and then added a little bit to it. 이제 20년 안에 약사, 회계사, 변호사, 요리사 등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지게 되고 대신 윤리기술 변호사, VR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등 무려 210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세대가 로봇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초연결 사회. 이제 우리는 어떤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할까요?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 디지털 시민성. 로봇 등과 함께하고 공존해야 하는 시대. 무엇보다 인간 주체적으로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윤리 문제와 가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과 협업 등의 교류 활동은 면대면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진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지능정보 사회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는 덕성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미국 ISTE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리터러시는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소통,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교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책임감과 능동적인 태도를 갖춘 시각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미디어 교육 선진국들은 초연결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시민 교육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OECD 교육 선진국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각 교육 환경과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 교육 사이트입니다. 모든 이들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디지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연령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TV, 영화, 게임, 책뿐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디지털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디지털 시민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분리해놓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글로벌 네트워크 세상의 인성교육으로 접근합니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의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 처음으로 컴퓨팅 과목을 전학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영국은 ICT를 활용한 창의력과 협력 능력의 개발을 통해 미래 역량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 신기술 사용보다 이를 통한 소통과 인간성 발현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과 사물 등 다양한 관계와 함께하는 공존의 가치에 그 초점을 둔 디지털 시민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대면 공간과 더불어 디지털 공간에서 개개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알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 기술이 대중화된 세상. 이제 삶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와 교육 현장, 그리고 가정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기술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역기능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바로 디지털 시민교육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소통 과정에서 오해나 부정적 인식 파급이 큽니다.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윤리 인식과 공감, 배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얼굴은 SNS. 디지털 공간에서의 언행은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며 영속적입니다. 나의 언행에 책임질 수 있는 자녀 교육이 필요합니다. 홍수와 같이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양질의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시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마트폰, 인터넷 과몰입을 피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구성원과 함께 상생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입사 지원자의 인터넷 기록을 검색해 본다고 합니다. 아휴, 큰일이네. 아, 이걸 언제 다 지워. 안녕하세요.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장의사 지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온라인의 동영상과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장의사, 온라인 평판 관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의뢰 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죠. 디지털 정보가 무한 복제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개인과 단체의 평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취업 지망생, 정치 지망생 등이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직접 쓴 글, 댓글, 지식인의 글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기록들을 지워달라는 분들도 있죠. 지나고 보니 창피하거나 취업이나 결혼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나 연예인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악성 댓글이나 불리한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서 지우거나 다른 댓글들로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좋은 일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나 몰래카메라, 합성사진 등이 유출돼 퍼진 경우죠. 최근에 중학생이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어요. 여중생 C양이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들이 협박을 해서 C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아냈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C양은 끙끙 앓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사진을 모두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헤어진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의 의뢰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과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이 많이 늘었고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입니다.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할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포탈이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삭제를 하기도 하죠. 저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방 등 명예훼손 기록에 대한 법률 지원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 중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있는데요. 타인의 평판을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일은 비도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형사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가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이 빨리 넓게 퍼지고 탈맥락화되기 쉬우며 피해가 영구히 남아 재생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는 디지털 흔적, 즉 발자국이 남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남의 정보를 옮기고 저장하는 모든 일에 민감한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 미리미리 지도해 준다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24시간) 계속되는 학교폭력의 진화, 사이버불링. 여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된 친구와 피해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급 친구의 초대로 인터넷 카페에 초대된 영민군. 카페에 들어간 영민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밤낮으로 올려다닌 카톡음. 답이 늦으면 욕이 돌아왔습니다. 영민군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오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중 한 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글을 쓸 때는 3번 이상 생각하고 신중하게 써야 함을 자녀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을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하지만 사이버 불링에 관한 정보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아이는 오히려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나와 타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점도 아이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보복을 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 관련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두도록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평소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불링. 이를 예방하는 열쇠 중 하나는 우리 학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